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일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키우는 사과나무의 효과적인 비배 관리에 대해서 언제 어떤 비료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주는 밑거름과 5월경에 주는 추비, 6, 7월경에 주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가을철에 주는 감사비료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사과나무의 비배 관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과 물 관리, 그리고 생장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나무의 토양 적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과나무는 유기질이 풍부한 양토 내지는 사양토에서 잘 자라고, 건조 상태에는 약한 편이고, 습기에 대한 저항력, 즉 내습성은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과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드는 심근성 작물입니다. 따라서 토심이 깊어서 가는 뿌리가 깊은 곳까지 뻗어갈 수 있으면 나무의 생장과 결실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과나무의 가는 뿌리는 지하 30cm 부근에 분포하는데요. 토심이 60cm 정도는 되어야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과나무 과원에 배수를 확보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장마 시에 물이 고여서 뿌리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무 밑에 주변 흙을 이용하여 올려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과나무 재배에 있어서 적절한 수분 공급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과일의 척과기인 봄철과 과실, 비대기인 가을철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과 재배에 있어서 물이 부족한 시기는 5월 중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그리고 9월과 10월이 되겠습니다. 물 공급을 적절히 해주게 되면 과일의 크기 그리고 생산 수량이 증가하고 생육도 좋아져서 품질이 우수한 과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비료를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료를 주는 횟수와 양은 나무의 수세와 토양이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시비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나무의 상태를 고려해서 시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비하는 비료의 종류는 생육 단계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잎이 나오고 가지와 과실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비료 성분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료를 한꺼번에 많이 주면은 일색인 과잉 흡수로 나무가 웃자라게 되고, 뒤에 가서는 비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과나무의 상태나 토양 조건, 기상 조건 등을 감안하여 비료를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 많은 수량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사과 품질도 좋아지게 됩니다. 겨울철에 밑거름으로 주는 탭이나 유박 등 유기질 비료는 가장 중요한 양분 공급원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비료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육 기간 중에 속효성 비료를 적절히 시비해 주면 나무 생육과 품질 좋은 과실 생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사과나무에 주는 시비는 겨울철 휴면기에 주는 밑거름과 생육기에 주는 추비, 그리고 과실 수확 후에 주는 가을거름 등으로 구분합니다. 밑거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뒷부분으로 보내고 추비와 감사 비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비는 생육기간 중에 부족한 비료 성분을 보충해 주어서 신초 생장과 꽃눈 분화, 그리고 과실 비대를 돕기 위해서 주는 비료가 되겠는데요. 추비를 주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과실의 비대가 왕성해지기 전인 5월 중하순경이 적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사과나무가 많은 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유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인 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6월 말부터는 국내 장마 기간이므로 토양의 침식과 비료분의 유실이 많게 될 겁니다. 따라서 비료 성분의 흡수가 많고 또 과실 비대가 왕성히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맞춰서 추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비를 줄 때는 한꺼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2, 3회로 나누어 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5월 추비로 주는 비료의 종류는 질소와 가리를 함유한 NK 비료가 되겠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중 인산은 대부분 밑거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추비나 가을거름 12시에는 살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K 비료를 사용하실 때는 단순히 질소와 가리만을 함유한 그런 비료보다는 고토나 붕소, 칼슘,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는 과수 전용 NK 비료를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6, 7월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해주면 과실 비대와 품질 좋은 사과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질소, 인산, 가리 다음으로 식물체 생장에 있어서 중요한 양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질소, 인산, 가리는 복합 비료나 NK 비료 형태로 매년 살포해 주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나무의 세포벽을 강화시키고 과일 비대는 물론 과일의 저장성과 내병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엽록소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마그네슘을 살포해주면 광합성을 잘 하도록 해주고 탄수화물을 열매로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과일의 비대와 당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칼슘은 수체 내에서 이동이 더디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운 양분이 되겠는데요. 칼슘을 살포해주면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과실의 비대와 당도 상승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을 혼용해서 같이 살포를 하면 기량작용에 의해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약재는 따로따로 살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량작용을 제거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혼합하여 제조한 약재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비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감사 비료는 과실을 수확한 후에 수세를 회복시켜서 광합성 작용을 높이고 저장 양분의 축적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게 됩니다. 저장 양분이 많아지면 겨울철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내한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다음에 봄에 발화와 생장 그리고 개화와 결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확 후에 주는 감사 비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저생종이나 중생종과 같은 사과나무에는 수확 후에 요소 비료를 주면 되겠고요. 또 부사와 같은 만생종 경우에는 토양에 살포하는 대신 10월 말경에 요소를 연면 살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겨울철에 주는 밑거름, 그러니까 퇴비나 유박을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분이나 우분, 개분 등 가축분으로 만들어지는 퇴비의 경우에는 시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면 되겠습니다. 퇴비를 2월이나 3월 그렇게 늦게 주는 경우에는 도장지가 많이 튀어나오는 등 영양 생장에 집중할 우려가 있으니까 초겨울에 일찍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박은 기름류, 찌꺼기, 박자를 쓰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콩이라든가 참깨, 들깨 등 지방이 많은 식물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물의 뼈가루나 생선 가루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들을 혼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박에는 질소, 인산, 가리 성분, 그러니까 NPK 성분이 일반적으로 4대, 2대 1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NPK 성분이 7%를 넘도록 법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박의 효과 지속 기간은 퇴비와 달리 2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유박을 주는 시기는 11월에서 12월이 아닌 2월에서 3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퇴비를 주는 양은 성목의 경우 한 포에서 두 포가 되겠으며 유박의 경우에는 한 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유목의 경우에는 씹일 양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은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나무의 수세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